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력 수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발전 과정에 대해서 배웠죠? 발전. 그리고 그 발전 중에서 우리가 화력 발전과 핵 발전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화력 발전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증기 터빈 방식, 가스 터빈 방식. 가스 방식이 아니라, 잠깐만요. 가스 터빈 방식, 그리고 이 두 개를 사용한 복합 방식. 세 가지네요. 복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영상을 다시 시청하고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력 수송.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든 전기를, 예를 들어서 잘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 있대요. 자, 파란색이 화력, 이 초록색이 원자력, 그리고 빨간색 점점점점 보이는 게 수력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큰 게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안 미치는 부분, 이런 곳이나 이런 곳, 이렇게 발전소와 가까이 있지 않은 곳은, 발전소와 먼 곳은 전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쵸. 전기를 생산한 발전소에서 끌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게 됩니다. 전기를 끌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한 거고요. 오늘 공식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긴장하고 수업에 임해 주세요. 자, 오늘은 교과서 292쪽부터 295쪽까지니까 교과서에 있는 친구는 펴주세요. 자, 전력 수송 과정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사용한 전기는 220V죠. 우리는 220V를 사용합니다. 자, 볼트라는 전압의 단위죠. 220V 전압을 사용을 하는데, 참고로 이 전압은 외국은 다른 전압을 쓰기도 해요. 110V를 쓰는 나라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220V 사용하는 드라이기 같은 거 외국에 가서 사용하면은 더 약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압이 약하니까. 요런 걸 보고, 요런 단위를 보고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여기서는 22.9 킬로볼트, 22.9 킬로볼트. 자, 22.9 킬로볼트는, 자, 우리가 1km가 1000m였죠? 똑같습니다. 과학에서 쓴 단위는 K가 붙으면 무조건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이거는 22900. 맞나? 하나 더, 맞죠? 곱하기 1000. 그쵸? 22,900V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이 전압을 다시 110V로 바꿔서, 미안합니다. 110이 아니죠. 220V로 바꿔서 이렇게 우리 가정으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런 거, 요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요? 송전탑인데요. 이런 송전탑을 통과하는 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이런 전기는 보면은 최대 요거니까 765000, 그러니까 76만 5천 볼트까지도 올려서 전기를 이렇게 보낸대요. 위험하겠죠, 굉장히. 만지면 안 됩니다, 절대. 자, 그럼 왜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높여서 보낼까? 왜 전압을 이렇게 높여서 보낼까? 자, 오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거고요. 자, 봅시다. 자,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소비하는 곳까지 전기를 보내는데, 전기가 가다 보면은 그 전선 자체에, 송전선 자체에 저항이, 전선 자체에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선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소모가 돼버려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송전선에 열로 이렇게 없어지는 전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저항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저항을 낮추면 좋습니다. 전선의 저항을 낮추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소재도 뭘 사용해요? 구리를 사용하죠. 저항이 가장 작은. 그리고 저항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도선을 더 두껍게 만들든지,
혹은 도선을 더 짧게 만들지. 이 두 가지인데요. 도선이 짧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전기를 전달해야 되니까. 짧게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고. 자, 이렇게 도선을 두껍게 만드는 거는 어떻죠? 그쵸? 이렇게 두껍게 만들다 보면은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선을 마냥 두껍게 만들 수도 없고, 송전하는 거리를 마냥 짧게 만들 수도 없다는 거죠. 최대한 짧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그 외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 내용이죠. 송전선을 굵게 만들어 저항을 줄이거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야 한다. 즉,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전류를 줄이면은 가능하다. 자, 여기 공식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두 개네요. 자, 우선 첫 번째 공식. 자, P,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타내집니다. 이거를 외우는 방법은 VIP. P는 VI. 한 가지 공식이 더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걸 배우나 안 배우나 모르겠네요.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요런 공식, 두 가지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법칙은 우리가 오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메 법칙. OHM. 오메 법칙이라고 하고, 요거는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결국 이 전력이고요. 자, 그래서 이 전력을 보낼 때 결국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만만큼의 정확한 단위 선생님 빼고 할게요. 만만큼의 전기가 필요하다. 그럼 결국 내가 100V로 100A를 보내주던가, 혹은 내가 1000V로 10A를 보내주던가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어차피 보내야 됩니다. 근데 보낼 때 결국 손실되는, 그러니까 이 전선에서 열 에너지로 손실돼 버리는 에너지는 전류 자체를 줄여버리는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류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거 지워야겠다. 전류를 줄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란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아래 경우가 더 효과적이란 거죠. 그러니까 전압을 더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요? 1000V로 해서 1A만 보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게 가장 베스트죠. 자, 공식 짚고 넘어갑시다. 공식. 자, 일단 지우고 공식 짚고 넘어갑시다. 자, 발생하는 요거 뭐지? 요거 손실 전력. 자, 손실 전력 P 손실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V 곱하기 I인데, 근데 여기서 V는 IR라면서요.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이거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IR 곱하기 I죠. 그래서 I제곱 R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손실 전력은 전류가 클수록, 그리고 저항이 클수록 손실 전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줄이는 게 무조건 좋다. 얼만큼 좋냐? 1000V 1A랑 저항은 고정돼 있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 요거랑 좀 바꿔서 100V 100A랑 요거랑 발생하는 이때 손실되는 전력 어떻게 되겠어요? 몇 배 차이 나겠어요? 요거는 1 곱하기 I고 1의 제곱 곱하기 I고, 여기는 100의 제곱 곱하기 I죠. R이죠. R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몇 배예요? 1000배죠. 1000배. 100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압을 반대로 전압을 100배 올려줘 버리면, 전압을 100배 올려주면은 손실되는 전력이, 손실되는 값이 10,000배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전압을 빵빵빵빵 올려줘 버리는 거죠. 이렇게 계속 전압을 올려줘 버리는 거죠.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정리. 전압을 올려주면 전류가 작아집니다. 전류가 작아지면은 손실 전력도 작아진다. 어떻게? 제곱하게. 전압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10V로 220V로 보내는 거랑 22,000V로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100배 차이 나죠. 약 100배 차이 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손실 전력을 10,000배 줄여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전압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막 1000V, 20,000V 그렇게 가정으로 들어와 버리면 너무 위험하고 가전제품이 상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가전제품은 220V가 기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바꿔주는데 그렇게 전압을 바꿔주는 게 변화시키는 거죠. 전압을 변경해주는. 그래서 변압기라고 합니다. 변압기라고 하는데 요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집 주변에서. 여기 근처에 없나? 그리고 요런 식으로 실험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요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고 요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고. 자, 변압기의 원리 한번 알아봅시다. 자, 변압기는 코일을 이용합니다. 코일 익숙하죠? 지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 지난 시간인가 그때 아마 했었을 건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코일이 있고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전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요 내용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기장이 반대로 자기장이 변하면 이 내용은 나오겠네.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뭐가 유도된다고요?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된다. 그걸 우리가 유도전류라고 하죠. 유도전류. 그럼 이 전류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잠깐 색이 안 변하네. 다시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버리면요.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버리면 자석이 됩니다. 얘네가. 하나의 자석이 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다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코일의 가문수를 가지고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식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겠죠. 공식을 보면 어떻냐? N1분의 V1은 N2분의 V2. 자,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22,000V를 220V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V1이 22,000이죠. V2는 220이죠. 그러면은 이게 몇 배 더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N1이 100배 더 많이 가봐야 됩니다. N1이 이렇게 해보면은 N1은 100, N2가 됩니다. 그러니까 N1의 가문수가 N2보다 100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얘는 반대입니다.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100번을 감았다. 그럼 여기 N1은 몇 번 감아줘야 된다? 10,000번을 감아줘야 된다. 이렇게 감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 공식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굳이 주어줄게요. 시험에 만약에 내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해야겠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V와 N이. 그런 거는 시험에서 아마 안 나올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저항이 R인 전기기구에 I의 전류가 흐른다면 전기기구에 소비되는 전력. 아까 P는 VI라고 했고 V는 II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R과 I가 주어졌으니까 V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럼 V를 소거해주면은 I 제곱 R이 되겠죠. 소비되는 전력은 I 제곱 R입니다. 요거는 전기기구
뭐 송전선, 전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기기구에 사용되는 전력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 자, 전압만 2배로 증가시키면 전력은 수송하는 전력은 그대로 두고 전압만 2배로 증가시키면 순신 전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아까 얘기했죠. 자, V가 2배로 되면 내가 보내야 되는 요 공식 쓰면 안 되네. 여기서 V가 2배가 되면은 내가 보내야 되는 전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 공식에 의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류가 2분의 1배가 되니까 2분의 1의 제곱 R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가 된다. 좋은 거죠. 자,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면 전압을 높이지 않고도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 송전선의 굵기를 증가시키지 않고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첨단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P 손실은 I 제곱 R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를 줄이든지 R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R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길이를 짧게 만들거나 혹은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근데 여기서 첨단 기술 어떤 첨단 기술이 있냐? 아예 저항을 없애버리는 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 관심 있는 친구는 한번 찾아보세요. 초전도체를 이용하면은 저항을 아예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손실 전력이 아예 없어지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미래에는 이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건 물론이겠죠. 물론 사용할 테고, 전기를 점점 많이 사용하는데, 자, 미래에는 어떻게 하냐? 자, 이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게 교과서에 소개가 되더라고요. 지능형 전력망. 자,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전소에서 결국 전기를 만든다는 거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뿌려줍니다. 가정과 기업과 농장이라든지 등등등등등등 전기를 뿌려주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발전소가 굉장히 크고 특히 터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터빈을 돌렸다가 껐다가 돌렸다가 멈췄다가 하는 게 더 에너지가 많이 쓰인다는 거죠. 터빈을 돌렸다가 멈췄다가 하는 게. 그러니까 거의 항상 돌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항상 돌려놓고 돌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전기를 쓰는 게 어때요? 낮에 많아요? 밤에 많아요? 낮에 훨씬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얘네 빡빡하게 돌리고 밤에는 천천히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리고 전기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분의 전기를 만들어서 생산을 합니다. 여분의 전기를 예를 들어 전기가 10,000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혹시 몰라서 한 11,000 정도, 한 1,500 정도 생산을 합니다. 이만큼 정도 생산을 하는데 요 여분의 전기는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장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전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능형 전력망이란 건 뭐냐? 필요한 전기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은 적은 쪽에 공급하던 거를 이렇게 적은 쪽에 공급하던 이런 전력량을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하겠죠, 이제 앞으로. 자, 그래서 요게 교과서에 소개된 게 지능형 전력망.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어려운 건 아니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분의 전기 우리가 예측해서 생산하는 여분의 전기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필요한 전기를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전압이 높을수록 송전탑이 높아지는 까닭.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전기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건 교류라고 하는데 교류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전자기파가 발생합니다. 흔히 말해 우리가 전자파라고 얘기하는 게 이 전자기파인데요.
그래서 송전선, 고압선 밑에서는 전자기파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전선, 고압이 흐르는 송전선 밑에는 최대한, 집이 없게 설치를 최대한 하는 거죠. 최대한 집이 위치하지 않게 설치를 하는 거고,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최대한 피하는 거죠, 송전선은. 그래서 송전선 주위에는 전자파가 발생한다. 이것도 하나의 공해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 송전선에 의한 전자파도 공해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오늘 중요한 내용 첫 번째 뭐 얘기했죠? 전력 수송 할 때 어떻게 하면 손실되는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압을 높여서. 자, 두 번째, 변압기의 원리. 변압기는 어떤 거다? 변압기는 그 코일을 이용하는데 코일의 가문수를 이용해서 전압을 바꿔주는. 그리고 세 번째, 미래형 전력 시스템.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전력, 정확히 말하면 수송 시스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분의 전력을 최대한 아끼고, 그리고 생산된 전기와 소비된 전기, 생산된 전기와 소비된 전기를 정확하게 연결시켜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 오늘도 20분, 21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